네, 11월의 첫날 현재 자정이 넘은 시간 진행되는 한밤의 미주라. 자, 2부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부에서 우리 킹다영 앵커께서 컨디션 난조가 갑자기 발생을 하셨는데 지금 확 여러분 살에 들린 그 느낌 아세요? 근데 이거 진짜 시간이 좀 지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몇 분 안 남은 상황에서 그래서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 괜찮습니다. 뭐 역시나. 저희는 항상 기다릴 수 있다. 네. 언제까지나 기다릴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사실 아시겠지만 TV로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네. 우리 권다영 앵커께서 낮 시간에도 네. 우리나라 증시 마감을 또 네. 해주시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일정이 고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다. 제가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하는 마음으로. 네. 시장이 좀 좋으면 좋을 텐데 오늘 왜 이렇게 요새 네. 전체적으로 사실 M7 실적 이러면 뭔가 반짝반짝 해야 되는데 기분이 이런 느낌. 기운이 빠지는 모습이 네. 좀 듭니다. 지금 오늘 나스닥이 2% 빠져요. 2% 넘게 빠집니다. 많이 나가네요. 네, 나스닥이 2.3% 넘게 빠지면서 18,164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S&P 500도 1.5%까지 낙폭을 좀 계속해서 키워내고 있습니다. 58,000 내줬고 57,022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우가 조금 버티나 했는데 다우도 지금 0.9% 하락을 하는 걸 보니까 전반적으로 오늘 오르는 시장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빅스 지수가 상승폭을 더 키우면서 현재 13%대 급등, 빅스 지수 23.06포인트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값이 1% 가까이 좀 빠져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워낙에 지금 미국 경제의 그 둔화세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지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좀 골드 가격이 빠져주는 모습이고요. 네. 트로 연수당 2,775달러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 네. 동시에 요즘 잘 나갔던 금보다 잘 나갔던 커머디티가 있죠. 네. 은인데 오늘 은이 4% 하루 동안 빠지는 모습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요. 구리 많이 가격이 빠지네요. 오늘 조금 빠지고 있고요. 네. 자, 북해산 브렌트유도 1.1% 정도 올라주고 있고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배럴당 69달러. 여기도 1% 이상 올랐는데 오, 네. 제가 이게 왜 오르는지 확인을 좀 해봤더니 네. 일단은 어제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나왔던 자, 에너지 정보청에서 발표하는 원유 재고량이 지금 마이너스치가 나왔습니다. 수요가 상당히 많고 미국 네. 경제가 호황은 아니지만 둔화는 되지 않고 있다. 수요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네. 현재 계속적으로 어제도 올랐고 오늘도 오늘도. 올라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로이터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좀 내놨는데 예. 9명의 애널리스트들한테 어떨 것 같냐 그랬더니 뭐 휘발유 원유 재고 증가할 것 같다. 증산 지연 가능성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2월에 산유량을 한 달 이상 늘릴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계속해서 유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어제 이스라엘과 레바논 헤즈볼라 관련된 공습이 또 있었다고 합니다. 네. 자,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의 연료 저장고라고 묘사한 곳에 대해서 공습을 감행해서 수요일 날 공습을 했고요. 최소 19명이 네. 사망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은 금요일이긴 한데 네. 미국과 이제 유럽 시간으로는 수요일이니까 목요일이니까 어쨌든 하루 전에 공습이 네. 있었고 네. 그런 영향 속에서 현재 크루드 오일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시장이 전반적으로 밀리는 가운데 그래서 엑소모빌이 0.9%, 1% 가까이 지금 올라주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붉은색이 굉장히 많이 짙어졌다는 것 지금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MS가 이렇게 빠질 일일까요? 5.6%대 계속 하락하고 있고요. 메타가 3%까지 좀 낙폭을 많이 키우고 있고 함께 아마존도 빠집니다. 오늘 엔비디아의 조정세가 조금 나오면서 133달러까지 내려왔고요. 전반적으로 뭐 오르는 종목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마스터카드 실적 발표하고 나서 잘 간다라고 장 초반에만 해도 말씀을 드렸는데 빠르게 지금 하락 전환을 했거든요. 부정 탔나요?
이 시장 이래서 다우가 밀리는 거였군요. 현재 2%가량 하락을 하면서 장 초반에는 파이낸셜 섹터가 조금 초록색이었는데 지금 다 빨강색으로 변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컴캐스트도 아까 한 4, 5% 오르지 않았었나요? 예, 4, 5%까지 올랐었는데 네, 지금 컴캐스트가 또 같이 네. 밀려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시장이 밀려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잉도 4%까지 좀 빠르게 낙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이제 거래량이 좀 실리는 종목들 제가 가져와 봤어요. 거래량이 실리는 종목들이 오른 종목이 많이 없습니다. 엔비디아, 슈마컴이 15%대 급락세 여전히 면치 못하고 있고요. DJT도 14%까지 그 낙폭을 키워가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밀리고 있는 가운데 펠로톤 현재 22%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펠로톤이 오늘 실적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네, 펠로톤이 실적이 나왔는데 매출액이 5억 8,600만 달러 나오면서 컨센서스 상회했고요. EPS 같은 경우도 약간 상회를 했습니다. 보니까 커넥티드 피트니스 상품 부분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랑 감소를 했는데 구독 매출이 2.7% 증가했다. 유료 가입자 증가가 구독 매출 호조에 기여했다라는 이야기 전해졌습니다. 네, 펠로톤이 혹시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실까봐 제가 이제 구글 서칭을 잠깐 해봤는데 네, 일반적으로 우리 실내 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사이클 타는 거. 실내 자전거에 이렇게 그 큰 태블릿 TV가 달려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터넷이 되는 TV가 달려 있어서 오. 사람들하고 연결을 해서 경쟁도 같이 하고 레이싱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뭐 예를 들어 운동하는 법도 배우고 그렇게 하는 게 그래서 커넥티비티가 아하. 들어가는 그런 상품인데 네. 이게 엊그저께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코스트코에서 연말에 맞아요. 판매가 개시가 된다 그러죠. 그래서 매출이 성장이 좀 될 거다 네. 이런 좀 전망을 좀 내놓고 있는데 네. 일단은 내년도 성장 가이던스는 다음 분기 가이던스 이번 분기에 발표한 게 회계 기준으로 25년 1분기였습니다. 네. 그런데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가입자 수 증가폭이 컨센 하회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일단은 다음 분기 가이던스 컨센 하회했어도 매출과 EPS가 워낙 괜찮았기 때문에 펠로톤 25% 네, 정도 현재 올라주는 급등세 모습이고요.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한 뉴스가 하나 CEO. 더 있어서 CEO 얘기를 네.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조금 전에 펠로톤 CEO 관련된 뉴스가 들어왔었는데요. 펠로톤의 CEO가 현재 포드의 사장인 포드의 한 부문장인 사람으로 CEO가 교체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성함이 피터 스턴이라는 분인데요. 앞서서 애플 관련해서 애플에서 부사장을 했던 분이고요. 피터 스턴 CEO가 1월 1일자로 부임을 하게 되는데 보통은 요새 제가 이제 CEO가 중요하다 보니까 네. 뭐 하던 분인가 찾아봤더니 네. 엔지니어 출신이시래요. 기술이 있으신 기술 분. 쪽으로 이제 개발자 출신이신 거예요. 오. 그러니까 관리 쪽이 아니기 때문에 펠로톤 입장에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쵸. 요즘에 이제 IT 기업인데 관리형 CEO 임명했다가 잘못된 회사가 많잖아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회사 네, 안 많은데 하겠습니다. 네. 일단 펠로톤은 자기들이 기술적으로 좀 치중하겠다라는 네. 입장을 보이면서 피터 스턴 CEO 엔지니어 출신, 네. 애플 엔지니어 출신인데 이분을 선임했다고 하는 소식이 네. 조금 전에 들어왔었습니다. 네, 때문에 주가 현재 26%대 급등하면서 8.4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꿈돌이님이 저거 집에 사놓으면 수건거리 된다고 적극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또 이제 쓰시는 분들은 엄청 잘 쓰시더라고요. 여기 가격이 한 2,000불 되거든요. 막 주변에 네. 저 쓰는 분이 있는데 뭐 이렇게 올려요. 오늘은 뭐 스위스 갔다 왔음 막 아. 이러면서 그렇게 올리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촬영을 해서 이렇게 보여주는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유명한 막 그런 산지나 뭐 이런 그런 코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더라고요. 굉장히 혹하네요. 그죠? 하지만 저희 좋아하는 집에 사람. 오면 옷걸이가 된다는 사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외에 계속해서 거래량이 실리는 종목들 보시면 테슬라라든지 우버가 현재 10%대 하락하고 있고요. 로빈후드가 16%대 좀 급락세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 또 로블록스는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시장이 밀리고 있어서 조금은 답답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날은 뭘 어떻게 봐야 하는지 또 우리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성정모 연구원 연결되어 있을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어떤 재미난 이야기를 가져오셨을지 제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이제 주부의 입장으로서 요 종목은 굉장히 관심이 가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로 준비하신 내용 함께 들어볼까요? 예, 오늘 아무래도 뭐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좀 가벼운 이야기로 먼저 시작하려 하는데, 예, 샤크닌자라고 국내에도 이제 뭐 한 재작년 거의 작년부터 이제 많이 진출해가지고 조금 혁신 가전 그렇게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오늘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실적 내용 자체는 좀 괜찮았거든요. 근데 주가가 현재 한 16%, 17% 그렇게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조금 일시적 성장통이 아닐까 그런 관점에서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 내용을 살펴보면 뭐 이번 분기 매출 EPS 모두 다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고 연간 가이던스도 상향을 조정을 했는데 근데 생각보다 이 기업이 워낙 이제 성장하고 나서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만 해왔다 보니까 조금 시장 눈높이가 꽤 높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예상보다 좀 연말 쇼핑 시즌에 생각보다 덜 팔리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 때문에 조금 주가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이 브랜드가 뭐 미국에서는 이제 확장이 많이 됐을 수 있어도 아직 전 세계적으로 진출하는 그런 세계화 단계에 있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먼 브랜드다 보니까 충분히 뭐 일시적 성장통을 딛고 성장할 수 있거든요. 이 샤크닌자 하면은 대표적으로 뭐 여러 가지 소형 가전 카테고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뭐 청소기 그리고 이제 그 주방에서 쓰는 주방용품들 그리고 뭐 음료수 만드는 거하고 뭐 취사용품 그런 카테고리들에서 다 성장이 나타났고 이번에도 뭐 모든 국가에서 어김없이 강한 성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브랜드가 뭐 오늘 당장은 주가가 좀 하락하지만 여전히 매력적인 기업이다 볼 수 있는 게 여기 샤크닌자가 샤크라는 브랜드하고 닌자라는 브랜드 그렇게 두 개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이 닌자라는 브랜드에서 내놓고 있는 제품들이 정말 센세이션한 반응을 많이 이제 이끌고 있거든요. 특히 2021년에 내놓은 이 닌자 크리미라고 하는 아이스크림 제조기가 출시된 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말 인기가 많아서 항상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또 뭐 작년에 내놓은 이제 음료수 제조기 닌자 서스티 그리고 올해 내놓은 슬러시 제조기 닌자 슬러시 같은 이런 제품들이 다 공급 부족을 겪고 있을 정도로 이 내놓기만 하면은 소비자들이 정말 많이 좋아한다 그런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거는 미국에서 공급 부족인데 앞으로 세계화 그럴 가능성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진출하면 여전히 성장 여력이 있다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현재 이 오늘 샤크닌자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여기서 좀 핵심적인 것 중 하나가 이 닌자 크리미 그런 아이스크림 메이커하고 또 국내에서 이제 뭐 많이들 이제 구매하고 있는 닌자 블라스트라는 휴대용 블렌더가 있습니다. 휴대용 믹서기가 있는데 이 관련한 사업부인 취사 가전 사업부 매출 성장률이 뭐 전년 동기 대비 80% 이상 나올 정도로 여전히 이 분야가 상당히 가파른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 쇼핑 시즌에도 뭐 계속해서 기대감은 있는데 시장 눈높이가 높았다 그렇게만 볼 수 있고 특히 닌자 크리미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특히 올 연말 이 어도비 애널리틱스에서는 매년 연말 쇼핑 시즌 관련한 데이터를 항상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연말 쇼핑 시즌 데이터 관련해서 가장 권위 있는 기관 중 하나가 어도비 애널리틱스인데 여기서 현재 그 집계해본 결과에 따르면은 2024년 연말 쇼핑 시즌에 어떤 아이템이 핫한 아이템일 거냐 그걸 조사를 해보니까 이 중에 닌자 크림이라는 그 닌자 아이스크림 메이커 기계가 이제 올라와 있어서 이번 연말 쇼핑 시즌에 여전히 기대해 볼 만한 기업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그 샤크닌자가 뭐 오늘 당장은 뭐 주가 조금 출렁이더라도 이게 상당히 소비자들의 큰 반향을 이끌고 있는 게 이 소형 가전 이런 게 과연 조금 경쟁력이 있을까 남들과 차별화 포인트가 있을까 싶은데 이 기업은 정말로 소소한 혁신 어떻게 보면 진짜 쓸데없는 혁신인데 이게 약간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파괴적 혁신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초에 내놓은 이 아이스박스인 닌자 프로스트 볼트란 아이스박스는 기존 아이스박스 하면은 위에 이제 그 아이스박스 뚜껑을 열면 그 안에만 수납할 수 있었는데 약간 아이스박스 그 아래쪽 그런 쪽에도 이제 추가 수납 공간을 넣으면서 소비자들에게 조금 반향을 이끌고 있고 또 최근에 출시한 닌자 크리스피라는 이런 휴대용 에어프라이어 하면은 당연히 이제 주방에 놓고 가만히 냅두고 쓰는 건데 이걸 또 휴대용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정말 쓸데없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또 소비자 반향을 많이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좀 이 샤크닌자라는 기업이 되게 어떻게 보면 참 쓸데없는 기능을 많이 출시하는 것 같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의 진짜 그 약간 그 요즘 표현으로 하면 킥이죠. 그런 킥을 이제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능이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카테고리에 계속해서 진출하면서 샤크닌자가 계속 점유율을 이제 끌어올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뭐 오늘 주가 하락하더라도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게 어떨까 그런 입장입니다. 물론 오늘 실적에서
좀 안 좋았던 포인트는 이 재고가 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연말 쇼핑 시즌을 맞이해서 이제 재고를 늘려놓는 건 알겠는데 생각보다 매출 증가보다 재고가 너무 가파르게 증가하는 거 아니냐, 그럼 할인 판매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들면서 뭐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샤크닌자라는 기업이 아직은 미국을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브랜드고 이제 막 전 세계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브랜드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꽤 하락을 하면은 조금 기회로 삼아보는 건 어떨까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뭐 샤크 닌자 뭐 제가 주부는 사실 아니긴 합니다만 네. 너무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는 그런 제품들이 저 안 그래도 이 닌자 아이스크림 메이커 잘 음. 팔린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살려고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품절돼가지고는 주문을 못 했었어요, 제가. 미국에서도 품절이래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뭐야? 이러면서 오 하고 사고 싶었는데 못 샀던 그런 제품인데 캠핑을 조금 좋아해서 네. 보시면 아까 그 풀사이즈 포터블 에어프라이어 네, 네. 요거는 조금 탐이 나네요. 아 그건 탐이 네, 나십니까? 굉장히 쓸데없어 보이는데 하나 두면은 뭔가 트렁크가 꽉 찬 느낌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보는데 네. 샤크 일단 닌자 주가가 15% 이상 오늘 네. 빠지는 모습이네요. 급락을 이어가고 있는 샤크 닌자입니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오늘 말씀을 해주셨고요. 아이스크림 얘기하다가 지금 오늘도 지금 성정무 연구님 저를 배고프게 하시려고 자꾸 이런 거 가져오시는 거 아닙니까? 의도성이 있어요. 의도성이 있으신 것 같은데 다음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오늘 또 이제 뭐 시장은 좀 전반적으로 좋지 못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좋지 못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시장을 또 좀 더 이제 폭넓게 쳐다보면은 그래도 괜찮은 기업들이 꽤 존재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소개하려는 기업이 이 스프라우츠 파머스 마켓이라 해서 미국에서는 스프라우츠라고 부르는데 여기가 그 유기농 마켓입니다. 근데 약간 고소득층이 즐겨 찾는 유기농 마켓인데 아마존에서 과거 인수한 홀푸드 마켓이랑 조금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유기농 그리고 고소득층이 즐겨 찾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양극화 소비 시대에 수혜를 받는 거죠. 최근에 이 비즈니스 상황들을 보면은 조금 저소득층들은 소비를 줄이고 있고 오히려 고소득층들은 이제 뭐 자산이 자꾸 불어나니까 소비를 더 많이 늘리는 추세인데 이렇게 고소득층들이 즐겨 찾고 또 건강식 이런 이 좀 유기농식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번에 이 기업이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마켓 이런 리테일 업체 중에 좀 실적이 그렇게 좋은 기업이 뭐 월마트, 코스트코 제외하고는 흔치 않은데 이 기업이 항상 실적 발표할 때마다 정말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 있거든요. 뭐 매장에 방문하는 사람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평균적으로 구매하는 금액도 더 증가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기업이 좀 특별한 거는 이제 유기농 식품이기도 하지만 조금 자체 PB 브랜드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PB 제품들이 점점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확실히 이제 같은 것만 판다면은 분명히 월마트에 갈 사람들도 약간 이 스프라우츠에서 파는 그런 PD 브랜드들이 좀 매력도가 높아서 일로도 많이 온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기업이 그런 지역 특산 제품 그런 것도 잘 활용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뭐 신규 로열티 프로그램까지 론칭하면서 성장을 더 가속화시키려는 그런 이제 좀 전략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최근에 주가가 정말 좋은데 성장 가속화가 나타나면서 수익성 개선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보통 이제 성장이 가속화되면은 약간 수익성은 조금 뒷전으로 두는 경향이 있는데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도 가파르게 더 이제 가속화되고 있고 그리고 마진도 좀 가파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런 리테일 업체, 유통업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마진이 한 1%만 증가해도 워낙 매출 규모가 큰 사업이다 보니까 마진이 1%만 개선돼도 정말 큰 수익성 개선이 나타나는데 최근 들어 마진이 조금 가파르게 개선되고 있고 여기 CEO도 뭐 성장 가속화가 단기적으로 끝날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장기간 트렌드로 이어질 것 같다 그런 긍정적 이야기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미국이란 나라는 워낙 넓다 보니까 이게 정말 좀 특이한데 그 브랜드가 약간 리저널 브랜드에서 지역 브랜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셔널 브랜드 국가 단위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주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주 단위를 넓혀가며 이제 미국 전체 국가 단위로 넓혀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내셔널 전 세계로 진출을 하는 그게 브랜드 성장 과정이 있는데 현재 이 스프라우츠 파머스 마켓은 약간 지역 브랜드 느낌이 강합니다. 근데 이제 그 지역 브랜드에서 미국 전체 국가 단위의 브랜드로 나아가기 위해 조금씩 매장 확장을 가파르게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현재 매장 증가 속도도 상당히 순항을 보이고 있어서 이렇게 성장하는 미국 소비재의 그 교과서 같은 정석을 밟고 있는 기업이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스프라우츠 파머스 마켓이라는 곳이 최근에 확실히 양극화라는 메가 트렌드에 상당히 부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가 뭐 최근에도 이제 평균 고객 연령은 46세지만 뭐 18세에서 34세 젊은 고객 집단들이 더 많이 찾는 그런 성장 추세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고 이 마켓을 찾는
그 고객들의 평균 가구 소득이 12만 1,000달러라고 합니다. 보통 미국의 이제 평균 가구 소득 하면은 6만 불에서 7만 불 수준인데 그거보다도 한참 높은 수준의 약간 고소득층들이 많이 가다 보니까 이런 양극화 시대에 확실히 고소득층들은 소비 타격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잘 나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좀 이 특이한 트렌드 중 하나가 이런 유기농 식자재 마켓이 최근에 인기를 끄는 요인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국내에서도 미국 서부에 놀러 가면은 이 에런이라는 약간 좀 고급 그런 식자재 마켓이 있는데 유기농 마켓, 이 스프라우트 파머스 마켓 같은. 근데 이 에런에서 에런 스무디라는 게 상당히 유명합니다. 국내에선 헤일리 비버 스무디 해가지고 이제 헤일리 비버가 즐겨 마신다. 그렇게 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전 세계적으로 약간 이런 뭐 에런을 가면서 이 에런 스무디도 마셔보고 그리고 이런 문화가 있구나 경험해 보는데 또 미국 현지에서는 에런 스무디가 한 잔에 국내 원화로 치면 한 3만 원, 4만 원, 뭐 5만 원씩 하다 보니까 너무 비싸서 그냥 이런 고급 유기농 마켓에 가서 식자재를 직접 사와가지고 그래서 갈아 마시는 그런 게 또 하나의 문화라고 하니까 이렇게 뭐 헤일리 비버 스무디 열풍에 따라 스프라우트 파머스 마켓을 찾는 사람들도 늘어나지 않나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 이렇게 유기농을 찾는 사람도 많아지고 양극화 시대에 소비가 계속해서 고소득층만 잘 되고 하는 특징이 있어서 오늘도 주가가 아주 강세 흐름 보이고 있다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 차트 보면 진짜 대단한 우상향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재벌가들이 그 강원도에다가 작은 농장 같은 걸 사서 진짜 찐 유기농 좋은 식품들을 가져다가 먹는데요. 이게 양극화 현상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은데 점점 이제 그러니까 소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좋은 걸 먹고 싶어진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주가도 현재 8% 이상의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가볍고 즐거운 종목들도 살펴봤는데 사실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 M7 종목들에 대한 뭐라고 해야 할까요? 우려감? 이 주가에 크게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이야기 좀 준비를 해주셨네요. 들어볼까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오늘 아무래도 이 시장 전반적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가장 큰 요소가 마이크로소프트랑 메타 플랫폼 실적에서 나왔던 코멘트인데 조금 문제가 꽤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 장 끝나고 뭐 아마존이나 애플 실적 발표한다고 이게 쉽사리 해결될 것 같진 않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11월 말에 있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까지 조금은 시장이 재미없지 않을까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늘 시장을 끌어내리고 있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여기서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한 캐펙스 지출을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성장률, 그러니까 애저 클라우드 성장률이 원래 더 AI 지출 증가와 함께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애저 성장률 전망치를 현재 분기보다 조금 낮은 31에서 32%, 현재가 오늘이 33%를 기록했는데 더 성장이 다시 낮아질 거다. 그런 식으로 제시를 했고 왜 성장이 낮아지냐? 이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현재 데이터 센터 용량 제약이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이크로소프트 측에서는 소비자들에게 계속해서 이 AI 클라우드 그 용량을 더 제공해주고 싶은데 근데 문제는 데이터 센터를 빨리 지을 수가 없다. 칩이 부족한 상황이고 또 전력 인프라도 계속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조금 뒤로 미뤄지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 이 데이터 센터를 짓는 그 관련한 AI 밸류체인 기업들 실적이 이번 분기보다 다음 분기 또 다다음 분기로 조금씩 계속 이연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우려가 있다 보니까 실적이 좀 늦춰질 거다. 그런 우려 때문에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그런 우려 사항을 현재 주식 가격에 반영하고 있지 않나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마이크로소프트 측에서는 이제 내년 상반기 그때는 애저 성장이 다시 가속화될 거다 이야기하면서 그 가속화될 근거로는 내년 상반기에는 엔비디아의 블랙웰 GPU 공급이 가속화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난 좀 그런 긍정적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 마이크로소프트 말대로 이제 뭐 GPU 공급이 내년 상반기부터 가속화된다면은 그때까지는 조금 이제 시장이 아무래도 뭐 올 연말까지는 조금 이제 뭐 AI 섹터 전반적으로 이 공급이 뒤로 지연되면서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이게 뭐 안 좋아지는 건 아니고 시간이 걸릴 문제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외에 또 이 메타 플랫폼에서 이야기한 내용도 오늘 시장을 끌어내리고 있는데 메타는 자체 실적 자체는 엄청 좋게 나왔습니다. 실제로 메타에서 자기들의 이제 투자한 만큼 그게 수익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고 그거를 위해서 또 앞으로 AI에 더 많은 투자를 할 거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메타에서도 AI 캐펙스 지출
이게 생각보다 더 계속 증가시킬 거다. 내년에도 더 늘어날 거다. 그러니까 AI 반도체 더 많이 사올 거다. 데이터 센터 더 지을 거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 여기도 블랙엘 서버 배송 시기가 조금 지연되다 보니까 캐펙스 지출이 조금씩 더 지연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생각보다 블랙엘 출하가 조금 지연되고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 엔비디아도 이번 실적에서 조금씩 그 실적 추정치가 내려가지 않을까? 뭔가 그런 게 현재 시장에 반영되고 있고요. 근데 물론 이제 메타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개별 기업 내용으로 또 들어가 보면 메타에서는 이제 뭐 AI 이거를 많이 도입하면서 그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추천 피드 시스템이 많이 개선됐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AI 통해서 페이스북 사용 시간도 8%나 증가했다 이야기 나오고 있고 뭐 인스타그램도 사용 시간 6% 증가했다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 확실히 메타는 이 AI 투자를 통해 돈을 정말 잘 벌고 있는 기업이다. 뭐 그런 식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는 주가가 조금 하락하고 있지만 그래도 시간이 뒤로 밀려지는 거지 뭐 이게 AI가 완전히 추세가 꺾인다 그런 건 아니니까 이제 뭐 그 투자 포지션이 좀 없으신 분들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 조금 시장 조정이 오면은 AI 섹터 중심으로 긍정적으로 보아도 괜찮을 것 같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약간의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지 방향성이 틀렸다라는 건 아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흔들릴 때 관심 있게 보면서 내 포트를 채워나갈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 AI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주가는 좀 아쉽긴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5%대, 메타가 3%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방향성이 틀리지 않았으니까 잘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정모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제가 히트맵 틀었다가 왜 이렇게 속상해요? 할로윈 기념인가? 왜 이렇게 뻘겋습니까? 할로윈. 네. 네. 5% 이상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쭉쭉 빠지고 있고요. 쭉쭉 빠지고 있고요. 자, 애플 가만히 있다가 지금 너네가 빠져? 그럼 나도 네. 어쩌지? 이러면서 빠지는 느낌이고요.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 네. 어제 똑같은 지금 기대감을 그러니까요. 갖고 있던 회사 두 군데인데 네. 내일 또 이제 아마존과 애플 사실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네. 이게 약간 어제 MS 얘기를 하면서 뭔가 기분이 싸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잘못하면 애플이 우리가 계속 괜찮다, 아이폰 16 괜찮다, 아니다, 괜찮다 이랬었잖아요. 네. 이번에 누구 말이 맞는지가 드러나는 날이 내일이기 때문에 네. 뭐 물론 10월, 뭐 11월 이렇게 실적이 잡히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출하 기간이 잡힌단 말이죠. 부담되는 그런 하루가 아닐까. 중국에서는 뭐 출하 3주간 뭐 15보다 더 팔렸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기는 하는데 결국에는 그거잖아요. 애플도 지금 이 주가가 흔들리는 이유는 AI 인텔리전스가 뭔가 완벽하지 않다라고 시장에서 평가를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숫자도 숫자긴 한데 이 인텔리전스에 대해서 더 명확한 이야기를 내놓지 않으면 오늘 이 MS 같은 주가 흐름이 재현될 가능성도 이제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지금 여러 가지 4분기 매출을 좀 맞추려고 네. 계속해서 신제품을 내놓고 하루에 있잖아요. 하나씩 되게 뽑아내고 있는데 네. 오늘은 우리나라 시장에 애플 비전 프로가 출시된다라는 뉴스 이야기가 나왔어요. 들려오더라고요. 네. 사실 어떤 분이 사실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우리나라에서도 출고가 꽤 비싼 것 같았는데. 기업용으로는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일단 공식 출시를 하고 네. 뭐 M4 칩이 달린 맥미니와 그다음에 뭐였나요? 아이맥 시리즈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최근에 있었는데 네. 뭐 잠시 후에 저희가 애플 관련된 이야기 혹시 시중에 지금 최근에 나온 게 있으면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라이릴리 에브비 존슨앤존슨 헬스케어 주식도 오늘 다소 부진한 모습, 혼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오늘 실적에 브리스톨 마이어스가 나왔었거든요. 맞습니다. 3.8% 올라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네. 컴캐스트와 버라이즌이 약 2.5%씩 나란히 자 올라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통신주가 오른다는 건 시장이 흔들린다는 얘기네요, 확실히. 그렇죠. 그리고 경기 방어주 중에 하나인 월마트가 타겟과 함께 현재 올라주고 있는데 네. 코스트코는 개별적인 소식이 있는지는 찾아봐야겠습니다만 일단 월마트와 타겟 그리고 달러 제너럴, 달러 트리까지 지금 소비 관련한 방어주라고 불리는 지금 소비주가 초록불을 켜고 있는 걸 봐서는 지금 경기 혹은
지표와 관련된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많이 밀리면서 지금 나스닥이 2.28, S&P 500도 1.4%, 다우까지도 0.8%의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참 오늘 답답합니다 보기가. 에이. 네, 지금 뭐 전체적으로는 다우도 그렇고 그럼 러셀이 오르나 그것도 아니고 좀 답답한데 그렇다고 비트코인이 오르나 그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빠지는 장세인 네, 거예요. 오늘 그냥 쉬어가는 네, 장세인 오늘 거고. 다들 힘들어한다라는 네.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정말 실적 발표하고 작은 종목들이 그냥 튀는 그런 장세인 것 같은데 저희가 아까 연구원님 연결하기 전에 로블록스 네.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장난감이에요? 장난감이죠. 아 게임? 그러니까 게임인데 네. 장난감도 있어요. 아, 아예 게임? 출시를 해서 아. 둘 다 해서 약간 메타버스의 원조격 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이 게임 무지하니라. 로블록스가 3분기 매출액이 29%가량 늘었대요. 판매액도 30% 넘게 로블록스 주가 한번 볼까요? 올라서 지금 로블록스가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컨센서스를 판매액을 컨센서스 상회를 했고 또 일일 활성 사용자 수가 8,890만 명이래요. 이렇게 많았어요? 뭐 전 세계 어린이들 뭐 청소년 저도 뭐 가끔은 하기도 하고 아, 그래요? 뭐 그랬었으니까요. 오. 특히 로블록스는 차세대 매출원이 뭐 일종의 NFT 그 자기 거기 아이템을 ODP던 그게 로블록스인가요? 그렇죠. 캐릭터를 생성해서 네. 그걸 가지고 그 메타버스 같은 네. 한 그 소사이어티를 내가 디자인하고 거기서 액티비티를 하고 대신 그걸 대리만끽을 하는 아니 왜 그런 게임이기 NFT로 구찌였었나요? 루이비통이었었나요? 뭐 그렇게 이렇게 가상현실 세계에서 옷을 입을 수 있는 거 그 런칭했었던 그 기억이 있거든요, 제가. 그게 매출처가 될 수가 있는 게 보통 로블록스나 우리가 게임할 때 아이템을 사잖아요. 네. 하다못해 뭐 디아블로 같은 뭐 무슨 그런 게임에서도 내가 아이템을 비싼 걸 그 게임 내에서 사는데 네. 그 게임은 그 아이템은 그 게임이 서버 종료가 되면 내가 샀는데도 내 돈을 냈는데도 사라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게 NFT 개념이거든요. 왜냐하면 내 거라니까. 아하. 완전히 소유가 내 거가 되는 네. 개념이기 때문에 로블록스의 그 생태계에서는 훨씬 더 쓸모 있게 여겨질 수가 있는데 보통 뭐 로블록스는 정말로 수많은 캐릭터들, 내가 창조한 캐릭터들, 일종의 레고 캐릭터 같은 것들이 내가 만든 그 환경에서 어떻게 뛰어놀 수 있는지를 뭔가 보는 맛이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그걸 또 하고 계시죠. 그렇군요. 예전에 심즈 아시죠? 네, 심즈 알아요. 심즈의 메타버스판이다. 뭐 근데 이제 심즈는 되게 제약적으로 만들어진 곳에서 그렇죠. 내가 해야 되는 거고 툴도 거기서 제공하는 것만 쓰잖아요. 해야 되는데 네. 로블록스는 내가 만들어 쓰고 막 그러니까 훨씬 더 재밌겠네요. 열려 있는 뭔가. 세상을 볼 수 있다. 주가가 그래서 오늘 18%대 좀 급등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 사실 오늘 거래량이 실리면서 약간 빠지는 종목들이 대부분이라서 약간은 아쉬운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실적 나온 회사 중에 몇 군데를 찾다가 네. 이 회사가 오늘 말이 안 되는 상승률을 보여준다라서 하나 찾아봤습니다. 뭘까요? 자, 루트라는 곳인데요. 네. 자, 루트 아까. 오늘 140%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그만큼 기업입니다. 오르고 오늘 있었나요? 실적이 나왔고요. 네. 실적 전체적으로 굉장히 양호하게 나와서 어허. 뭐 환호하고 있는데 이게 네. 140%는 환호하는 정도가 아니고 거의 좀 인생이 바뀌신 날렸죠. 분들이 있을 그쵸? 것 같을 정도의 네, 그죠. 주식인데 그렇다 그래서 이게 엽전주도 아니고요. 네. 무려 $100 가까이의 오, 진짜요? 가격으로 형성된 잘 네. 못 들어봤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네. 루트가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자동차 보험이나 생명보험인데 요거를 다이렉트로 이제 미국은 다이렉트 보험이 잘 안 돼 있었나 봐요. 네. 근데 이 회사가 우리나라 다이렉트 보험처럼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생명보험,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해놓은 네. 그런 플랫폼 회사라고 합니다. 오늘 실적이 나왔는데 네. 지난 분기에 EPS가 지난 분기 그러니까 네. 전년 분기에 네. 0.87인데 요게 마이너스 0.87 EPS를 찍었었어요. 오늘 얼마 나왔게요? 얼마 나왔어요? 3분기에 $1.35 나왔습니다. 오? 그러니까
2달러 이상, 그러니까 완전 반전된 실적을. 그 순수익을 거뒀습니다. 네. 그리고 매출액으로 봤을 때는 순손실액이 지난해 2번 분기, 지난해 3분기에 4,600만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었는데요. 이번 3분기에 2,300만 달러의 네. 순수익, 어허. 수익을 거뒀습니다. 오. 완전히 반전된 레코드를 내놓으면서 네. 어떻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지 음. 했는데 이제 CEO 코멘트에는 우리가 열심히 했고 이런 거밖에 없어서 아, 뭔가 그 뭔가를 인사이트를 얻을 만한. 큰 회사에서 내놓듯이 막 부문별로 내놓진 아, 않았는데 네. 일단 이렇게 순이익이 크게 잡히고 오. 반전 하다 보니. 하다 보니까 오늘 140% 이상의 우와. 루트라는 회사가 지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보험사인 거죠, 그러면. 예, 다이렉트 생보사. 어. 근데 생명보험만 하진 않고요. 네. 약간 화재보험이 껴있는 것 같아요. 섞여 있는. 왜냐면은 하우징 서비스도 같이 하고 있어요. 아, 그거는 그러니까 선보 집과 부분이니까. 관련된 이제 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커버리지 해주는 아. 보험도 있고, 근데 그걸 다 다이렉트로. 음. 우리는 사실 익숙한데 그쵸, 우리는 자동차 보험 다 다이렉트로 하시지 않으세요? 약간 그 오프라인 매장에 가거나 뭐 네. 교보생명 건물에 가서 우리 자동차 보험 가입하진 않잖아요. 그쵸. 그런데 여기는 이런 게 좀 생소한지 오. 저도 잘 모릅니다, 이런 네, 거는. 그쵸, 근데 이거는. 다이렉트 프로그램을 잘 팔아서 음. 지금 루트가 140% 오늘 루트는 올라가고 이렇게 다이렉트로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트라이프가 지금 매트라이프. 6%의 매트라이프 한번 볼까요? 하락을 지금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를 했는데 EPS 약간 하회를 했나 봐요. 예상치가 2.19달러였는데 1.95 기록을 했고요. 제가 자세한 내용까지는 다 뜯어보진 못했고 숫자만 확인을 했는데 일단 매트라이프 컨센서스를 하회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현재 지금 보이실까요? 6.12%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장 극초반은 지금 엄청 빠졌다가 네, 그나마 조금 회복한 게 이 회복을 한 정도예요. 거예요. 네, 장 맞아요. 시작하자마자 76달러대까지 빠졌다가요. 우와. 현재 78달러 초반인데 네. 지금 겨우겨우 많이 회복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장 오후장 되면 조금 회복할 가능성은 있어 또? 보이는데 있어 보이네. 일단은 오늘 나온 이 실적에 대해서는 뭐 할 말이 없겠죠. 아, 그렇죠. 어쨌든 예상치를 하회한 거니까요. 매트라이프 같은 경우는 LA 갤럭시 축구팀의 이제 메인 스폰서라는 회사이기도 한데 네. 그래서 경기장 메인 네이밍 스폰서도예요. 뭔지 알아요. 그거 본 적 있어요, 저. 네, 그래서 스타디움 이름이 매트라이프고 그래서 네. 굉장히 그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유명한데 오늘은 어닝 미스가 났다. 네. 6% 빠지고 있습니다. 네, 6%가량 빠지고 있고 여기 지금 또 초록불이 기분 좋게 들어와 있는 시그나 또 실적을 발표하고 내용이 좋아서 3%가량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휴미라 복제약 배포의 수혜를 받았다. 그래서 약국 급여 관리 부분이 호조를 보이면서 호실적을 기록했다라고 적어놨는데 제가 숫자까지는 안 적어놨네요. 예. 정신이 없었나 봐요. 여튼 그래서 현재 3%의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시그나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2부가 지나고 자정이 좀 지났으니까요. 네. 오늘 CNBC에서 나온 가장 큰 애널리스트들의 콜을 한번 모아서 한번 함께 보시죠. 네. 자, 여러 가지 오늘 실적이 나오면서 보통 애널리스트 콜 나오면은 실적과 관련 없이도 많이 이야기해 주는데 그렇죠. 오늘은 대부분이 실적 실적. 관련된 콜로 네. 가득 차 있는데요. 네. 아마도 대부분 아시는 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정리를 해보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골드만삭스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매수를 냈는데 네. 이 매수를 낸 이유는 어찌됐든 지금까지 가장 경쟁력 있는 그리고 좋은 투자 기회를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골드만삭스에서 네. 리포트를 냈습니다만 여기 써 있죠. Extremely attractive following earning이라고. 어허. 그래서 그런데 지금 주가는 6% 빠지고 있어서 이런 날은 골드만삭스가 암만 좋은 얘기를 내놔도 그쵸. 최고야 좋아 해도 암만 좋은 얘기를 내놔도 소용이 없나 시장에서는, 봅니다. 예. 그렇게 오늘 레이팅을 했다라는 얘기를 또 전해드리고요. 네. 그러면 메타는 어떻게 됐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오늘 매수 의견 다시 한번 탑 AI 픽으로 탑이래요? 탑 AI 메타가? 픽으로 선정을 오, 했는데 네. 일단 AI 관련해서 임프루먼트 그러니까 발전 수준이 지금까지 가장 괜찮은 곳 중에 하나다라는 네. 이야기를 해놨고요. 앞으로 growing user trends driven by AI in video, AI와 비디오 관련해서 이 트렌드를 이끌어 나갈
그런 사용성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 주가 역시 여지없이 3% 이상 내려주는 모습입니다. 네. 이게 아무리 뭐 무슨 블랙락 할아버지가 와도 그렇죠. 이 주가가 흘러내리는 데는 막을 수가 막을 없습니다. 수가 없어요. 난 아닌 것 같아 하고 던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이런 날 뭐 버크셔 해서웨이가 뭘 샀다? 소용없습니다. 소용없어요. 같이 흘러내릴 거예요. 왜 샀어? 난 안 사. 불길하다 이러면서 같이 흘러내릴 것 같은데 네. 오펜하이머에서는 오늘 실적 나왔던 코인베이스 코인베이스가 사용자당 매출액이 줄어들고 네. 전체적으로 거래액이 감소했다 아하. 이런 보고서를 냈던 3분기 실적이었는데요. 오늘 코인베이스에 대해서 오펜하이머에서 아웃퍼폼을 냈습니다. 오. 이게 다 실적이 나오고 나오는 리포트들이에요. 네. 나오기 전이 아니고요. 음흠. 실적 나오는 거 보고 내는 리포트들인데 네. 다시 한번 아웃퍼폼 의견을 오펜하이머에서 어허. 내놨다라는 네. 이야기를 내놨고요. 특히 어떤 이야기를 내놨냐면요. 네. 좋은 밸런스 쉿, 재무제표상 강력하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네. 그래서 코인베이스가 사실 크립토 완전 대장주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다라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충분히 이 상장된 크립토 관련주로서는 되게 견조하거든요. 네. 의미가 있고. 네. 그래서 오펜하이머도 같은 의견을 내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주가는 올 주가는 뭐 여지 없습니다. 9%대 약세 오늘 이걸 보입니다. 전해 드리는 게 과연 도움되는 일인가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희망 회로는 다들 돌리고 있다. 그렇죠. 그 공감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울프 리서치에서 오늘 로빈후드 네. 로빈후드 아웃퍼폼 냈습니다. 현재 후드. 주가 16.5% 흘러내리고 있는 로빈후드. 네. 로빈후드가 되게 네. 이 트레이딩 플랫폼으로서 되게 뭐랄까 극단적일까 아니면은 좀 진보적일까요? 네.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내놔요.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따지자면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옵션 트레이딩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다른 나라, 다른 플랫폼에서 맡고 있는 수준의 뭐 예를 들어 뭐 10배 뭐 그런 옵션 거래들을 엄청 열 수 있게끔 노력하고 그걸 크립토 트레이딩도 그런 걸 제공하고요. 뭐 카멜라 상매수. 해리스와 트럼프의 뭐 그러니까요. 투표 그것도. 트레이딩 네. 이런 거는 물론이고요. 네. 약간 배팅 사이트의 기운이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서 호불호가 갈립니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밈 주식이 문제가 됐던 이제 로링 키티 같은 음. 때는 로빈후드 쪽에서 매수 버튼을 빼버렸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네. 되게 그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리기도 하는데 네. 어쨌든 오늘 실적 미술하면서 16% 이상 빠져주고 있고요. 네. 여기 써 있죠. 울프 리서치가 아웃퍼폼 준 이유가 크립토 옵셔널리 is still intact following earning. 아하. 그러니까 이 크립토 관련된 옵션이 여전히 유효한 트레이딩 플랫폼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7만 1,000달러 이상에서 유지되고 있는 네. 크립토 그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거기에 지금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자, 나머지는 쭉 볼까요? ARM 관련된 오늘 번스타인의 그 있었죠. 이야기가 나와서 아까 네. 저희 꿈돌이님이었었나요? 네, 아까 댓글 올려주셔서 남겨주셨어요. 그 본스타인에서. 얘기를 할 타이밍이 있는데 뭐 그렇게 뭐 의미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운그레이드한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언더퍼폼으로 네. 마켓 퍼폼에서 다운그레이드를 언더퍼폼. 한 차례 했습니다. 뭐 크게 내린 것은 아니고 네. 지금 struggling to find upside in its semi-stock 그렇게 돼 있어서 네. 최근에 ARM이 반도체를 설계하고 아키텍처를 공급하는 업체인데 네. 퀄컴과 지금 분쟁이 들어가기 직전이거든요. 네.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것과 관련해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입장을 갖고 있는 게 번스타인이지 않나. 번스타인이 어지간하면 이 IT 업체에 대해서 싫은 소리 안 하는데 확실히 소송권은 크다고 그렇죠.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ARM 주가는 8%대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쉽지 않네요. 요 얘기 드가자님이 올려주셨다고 합니다. 네, 드가자님이 그러네요. 드가자님이 올려주셨네요. 네, 너무나 감사한 소식. 이런 소식을 많이 올려주시면 저희는 너무 뿌듯하고 좋아요. 저희가 열심히 스택을 열심히. 쌓아놨다가 네. 상표 없는 햄버거 저희가 이제 지금 구하고 있어요. 쿠폰이 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돌게 되면은 네. 저희가 지금 다른 프로그램들이 너무 장사가 잘 돼서 빌려줬거든요. 네. 그걸 돌아오면은 저희가 한번 투척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척하는 거죠, 뭐 이게 뭐 아니 나름 저희가 지금 이렇게 저가 매수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다 저희 프로그램 저가 매수하고 계신 거예요. 나중에 저희가 예를 들어 5만 대군 오면은
지금 이 상표 없는 햄버거 되겠습니까? 안 되죠. 어렵습니다. 그럼요. 확률적으로. 지금 저가 매수 많이 하시고요. 지금입니다, 여러분. 네. 지금이야, 메스타점. 그리고 지금 집 나가신 무지개님 꼭 한번 찾아와 주시면 대단히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올무지개님. 오늘 무슨 일이 있으신지. 제 기억에는 저 그 4시에 디마켓 할 때도 안 보이셨던 것 같거든요. 어디 가셨어요? 혹시 TV로 보고 계시면요, 저희가 애타게 찾고 있어요.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돌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모건 스탠리에서 오늘 바이오젠 관련해서 오늘 네. 바이오젠이 또 이야기가 바이오젠 나오지 지금, 않았겠습니까? 네. 바이오젠 관련해서 자, 오버웨이트에서 이퀄 웨이트로 다운그레이드를 어허. 했다는 소식을 네. 내놨습니다. 음흠. 바이오젠이 실적 발표했었죠? 네, 실적 발표가 나왔었었는데 네.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한번 네,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요. 도이체방크에서 크래프트 하인즈 어, 케찹 만드는 우리 어제 봤죠? 권다영 앵커께서는 그 중에서도 저칼로리 케첩을 드신다 저 그랬는데 저당. 저당 네. 저당 케찹 네. 지금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오늘 매수 의견에서 그냥 비중 유지로 아이고야. 다운그레이드를 도이체방크에서 네.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네. 자 다하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니까요? 뭐 어디 있습니까? 다하너에서 네. 지금 피어 퍼폼에서 아웃퍼폼으로 업그레이드했다. 네. 네, 이렇게 이야기가 또 들어온 게 있고 오늘 윙스탑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네, 네. 오늘 윙스탑 관련해서 지금 지금 실적이 나왔을 거예요. 네. 오늘 0.78% 올라주고 있는데 오늘 BTIG에서 중립에서 매수 의견 네. 제시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카바나에서는요, 웰스파고에서 카바나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 냈다는 오. 의견까지 전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중고차 시장이 요새 좋나 봐요. 아무래도. 네, 그런 상황 안내드리면서 잠시 후에 3부에서 이어가도록 할 테니까요. 자, 어디 가지 마시고요. 함께 하시죠. 잠시 후에 뵐게요.